자, 소녀 H, 우리 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녀 H처럼 너가 잘 잃어버려서 수첩이나 공책에 적어놓는 건 뭐야? 딱히 없는데. 나는 독서록을 자주 잃어버려서 포스트잇에 어디 있는지 적어놓고 있어. 아, 너는 소녀 H처럼 학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라 말고 학교에 항의하고 싶은 건 뭐야? 방학 좀 늘려달라고. 뭐라고, 대금아? 방학 좀 늘려드리고요. 수업 시간 짧게 해주고요. 쉬는 시간 2배로 해주세요. 나는 점심시간이 더 늘려졌으면 좋겠어. 은호 왜냐면 뭐라고? 점심시간이 더 늘어졌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볼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음.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한심애가 학교에 요구했던 건 어떤 내용들이야? 희망퇴직, 아? 희망퇴직. 희망퇴직? 그건 뭐야? 그래, 월급을 어. 집어야 돼. 음. 자, 지금 보면 한심애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책 17쪽 17쪽에 보면 한심애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17쪽에서 한심애의 주장은 뭐야? 학교 직장이다. 학교도 직장이다. 그래서 일과 공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쪽에 보니까 학교도 직장이다. 학생들도 힘들게 공부한다. 그러므로 21쪽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월급을 지급해라. 학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라. 라고 주장해. 사실 이거는 한심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책을 쓴 작가인 신소영 선생님, 신소영 선생님이 한심회라는 아이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신소영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한심회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봐, 은호는? 학교가 직장이고 학생들도 부모님이 직장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힘들게 공부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은호 찬성이야 반대야 뭐 왜 그래? 반대예요. 반대야. 왜? 왜냐면 공부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월급을 지급해서 돈을 받으려고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금이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야? 그거 좋죠. 뭐라고? 저도 만약 월급을 지급할 때 좋죠. 찬성이라고? 저는 네, 찬성이에요. 이유는? 돈도 받고 그 대신 낭비한 시간을 쓰는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끝내 맛있는 사 먹을 수도 있고. 음. 자, 시연이는 이런 그 한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학교는 어른들이 세금을 내는 거, 그거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서 내는 건데, 음. 오히려 학생이 돈을 받으면은 세금에서 거의 떼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이 한심의 주장에 반대예요. 자, 대금이 은호하고 시연이는 반대한다고 그랬거든?
은호하고 시연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면 너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도 되게 좋다는 소리죠. 뭐라고? 그래도 음. 월급 준비는 뭐 준비 낫다. 그럼 은호나 그 시연이가 이미 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냐? 그 학생들이 배우고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월급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럼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음. 해결을 얘기드리는 게 사실 돈을 그거 국민의 돈을 쓰고 주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도 급식 선생님도 내려서 먹고 있고. 그래야지 월급을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굳이. 조금 사이즈는 딱 적당한 1,000원, 2,000원 주면 되지 않을까요?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이는 뭐 어른들처럼 많은 월급을 주라는 건 아니고 적은 월급이라도 줘라. 네. 은호, 대금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대금이는 지금 적은 월급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어른들처럼 많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나라에서 다 교육비도 내주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음. 더 월급 주면 세금도 더 많아지고 음. 가정도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음. 시연이는. 음, 적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음. 학생은 음. 그 학교에 음. 다녀야 되지만 음. 근데 그거를 이미 부모님이 세금 내고 그거 다 돈 내는데 음. 그걸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돈을 지불해서 수업을 내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럴 거면은 굳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안 시키고도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도 그럼 굳이 공부를 안 시킬 것 같다. 네. 대금이 이런 시연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학생들 또 월급 주라고 그러면 아예 학생들 공부를 안 시킬 것 같다는데. 아니, 그래, 이건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때만 1,000원 주는 거지. 난 공부를 돈, 잘하는 사람만 주고 잘 못하는 사람 안 준다? 아니, 그거, 착한 일 하거나 뭐, 학교에 도움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음, 잘하거나 뭐 학예에서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준다? 그리고, 아니, 아니면 1년에 한 번. 음. 근데 왜 그렇게 꼭 줘야 되는 거야, 대금아? 왜냐면요, 음. 권리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에게 뭐 권리가 있다고? 학생들도 음. 나시에 잘했던 늦잠 자식 그런 게 있다고 학생들한테. 학생들도 뭐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숙제란 것도 있고, 숙제도. 좀만 천천히 얘기해봐. 지금 대금이 목소리가 쌤 정확히 잘 안 들려가지고. 학생들도 뉴스 재고 싶은 애들, 뉴스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인데, 늦잠도 못 자고, 방학 숙제도 가끔씩, 방학 숙제도 진짜 기다려요. 방학 숙제는 방학의 시간을 가용히 은호, 대금 얘기 들었어? 공부에 찔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는 똑같이 다 비슷비슷한 것이만 짓고 있어. 학생의 생각을 필생금 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쌤 지금 대금 얘기가 명확하게 안 들려가지고 들리는 부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은호 대금 얘기를 잘 들었어?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 시연이는 저도 잘 못 들었어요. 어, 왜 대금이 스피커가 문제가 있나? 어쨌든 그래.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대금이는 요 부분에서 찬성하고 또 이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은호나 시연이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행동.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일할 공간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월급을 지급을 한 거잖아. 네. 그럼 학생들도 와서 그 공간에 와서 학생들도 배움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가르치는 행동과 배우는 행동이 뭐가 달라? 가르치는 행동, 배우는 그거는 어, 자기가 정해서 음,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음, 초등학생은 그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교육 중에 하나니까, 음,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돈을 주거든. 그래요? 어, 예를 들면 그 뭐 인턴 사원 혹시 들어봤어? 인턴? 어, 회사에 그 정식으로 가기 전에 인턴으로 그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배우면서 그 회사 일을 돕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턴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런 네, 인턴들한테도 월급을 주거든. 네, 또 그 의사 쌤들 중에 완전히 의사가 되기 전에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되거든. 그 과정이. 네, 그 인턴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막 배워. 근데 인턴한테도 월급을 주거든.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된다는 논리와 뭐가 그 같은 논리로 학생들에게도 배우는 그 학생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논리. 왜냐면 인턴이 나중에 커서 이제 의사가 되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나중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래, 저는 어, 음, 인턴은 음, 그 회사에서 모집을 해서 뽑힌 거잖아요. 어,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음, 회사도 자기가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더 잘해서 우리 음, 회사 안에 있는 직장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학교는 음, 그 부모들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학교도 있고 음, 다른 그 아니, 학교도 부모가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학교에서는 애들을 막 어서 오세요. 여기 뭐 있어서 뭐 엄청 잘 돼요. 음, 막 교육이 1위에요. 막 이런 게 막 그렇게 안 하고 음, 자기가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정식으로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다르다. 그래, 그래. 네. 자, 지금 쌤이 꼭 학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가 해서 결론을 내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음, 시연이가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따져보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필요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따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어, 학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대학 같은 경우 학생들이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학하고 오는 대학생들에게 너 살 집 필요하니까 살 집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요 학생이 배우는 거를 야 공짜로 배우는 게 어디야? 너 좋으라고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 그러니까 학생이 월급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학생들이 결국 배워서 나중에 이 사회를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 사회에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 직업 훈련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적, 적정한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3쪽에는 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여기서 월급 문제 말고 23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야?
희망퇴직이요. 희망퇴직을 실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도. 자, 희망퇴직이 뭐야? 혹시 알고 있어, 은호? 음, 희망퇴직 혹시 뭔지 알아? 은호야. 있는데 그래,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알면 얘기하면 되고, 모르면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면 돼. 잘 모르겠어요. 시연이는 희망퇴직 혹시 뭔지 알아? 모르긴 하는데 대충 응.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퇴직한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태금이는 희망퇴직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 희망퇴직은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원래는 일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퇴직하고 싶어요. 자신이 원해서 퇴직하는 걸 희망퇴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퇴직은 직장을 뭐 하는 거? 그만 나가는 두는 거. 행위. 이걸 보고 퇴직한다고 그래. 근데 이거는 퇴직할 때 직장을 그만두는 얘기는 대부분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우리가 퇴직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해고당한다는 얘기 알아? 해고. 네. 정리해고, 해고. 네. 해고는 회사에서 뭐 하는 거?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거. 정말 잘린 거야. 우리 해고당했다, 잘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퇴직은 잘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두는 거고, 해고는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퇴직 중에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고 희망퇴직이라는 게 있어. 정년퇴직은 정년. 이 일은 몇 살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놨어. 예를 들면 교사들은 보통 62세. 62세가 되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만둬야 돼. 그럴 때 이제 정년이 되어서 그 직장을 떠나는 걸 우리가 정년퇴직이라고 그래. 근데 희망퇴직은 교사가 62세가 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그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정년퇴직 이전에 먼저 자기가 그 회사를 뭐 하는 거? 그만두는 행위. 음, 이걸 보고 희망퇴직이라고 그래. 뭐 희망퇴직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회사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월급을 좀 아낄 목적으로 그만두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해. 대신 꼬셔. 뭘 꼬시냐? 한 번에 돈을 좀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달 뭐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어?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뭐 해라? 희망퇴직 해라.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500만 원씩 해서 1년에 6천만 원 받은데 앞으로 뭐 5년이 남았다. 그러면 3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대신 일 안 하고 지금 1억 받고 또 나가서 자기가 다른 일 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희망퇴직. 퇴직할 수 있는 거야. 반면 회사는 이 사람한테 정년까지 있으면 이 사람한테 3억을 줘야 되는데 1억만 주고 내보내니까 대신 이제 월급 뭐 200만 원만 줄 수 있는 젊은 직원을 채용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의 규모를 줄인다던가 이럴 때 이제 보통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정년퇴직보다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행위인데 학생들에게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라라는 거를 학생 버전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뭐 하기 전에 퇴직이 학생들이 전에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하라? 나갈 수, 둘 그만둘 수 록 해라. 있도록. 사실 이런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 네. 없죠. 사실은 있어. 물론 이제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없어. 근데 고등학교, 아, 대학교는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한다고 그래? 자퇴. 자퇴하래, 자퇴. 자퇴.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거 보고 우리가 자퇴한다고 그래.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라서? 힘을 의무교육. 의무 교육이라서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9년 동안은 국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배워야 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야. 근데 여기서 학생들에게도 뭐 해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초등학생에게도 이렇게 희망퇴직, 나 학교 그만둘 거야, 그만 다닐 거야,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얘기했다가는 그거 세금에서 하고 다 망하고요. 음, 그리고 또 학생들 자체를 하면 초등학생들 아직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사회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반대예요. 음, 음, 왜냐면 희망퇴직을 하면 대부분 말처럼 아직도 배워야 하는 게 많은데 그걸 다 못 배우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서 구멍이 더 커지면서 어, 더 이상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다시 공부에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시연이는? 저도 반대예요. 왜냐면 음, 정확한 교육을 거쳐야지, 아니,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회사나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음, 안 다녀도 음, 뭐 개인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음, 그 교육이나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음.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 피해가 돼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여러분 다 지금 반대했는데, 선생님이 한심의 입장을 갖고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한심에는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하다는 게 무조건 다 그만두게 해다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걸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왜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면서 왜 어린이들은 그런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린이들에게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는 것들처럼 배워야 나중에 직장도 없고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들은 무리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은 대금아 다시 천천히 얘기해 봐. 뭐라고? 주인공의 이름은 주인공의 이름은 한심해. 뭐라고? 한심해. 맞아요. 두 번째 뭐라고? 두 두 번째 번째 아직 안 냈어. 해. 아, 아. 음. 그 일진 가는 친구가 있거든. 운동 사건에서 나오는 일진 가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어? 안 들려. 나중에 안 뭐 한 들려? 친구? 그거다. 일진 같은 친구 있어요. 그 운동화 일, 사건에 어? 일진 같은 친구. 일진 같은 농구공 친구? 농구공 들고 다니는 그 친구를 봤어. 아, 용? 응, 맞아. 어, 걔가 친구는 아니지. 어쨌든 6학년. 그다음에 또 끝났어요. 자, 대금이처럼 물론 이렇게 퀴즈형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단순한 물론 그 책 내용 사실을 확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논의해 봐야 될 지점들 이런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대금이가 진행했더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단순한 사실 확인 퀴즈 이런 부분들은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대금이가 한 이야기는 그냥 그냥 하나 그 얘기해보고 갈까? 자,
대금이가 한 이야기 우리가 잠깐만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연이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름이 심해야, 심해. 물론 뭐 심해라는 이름도 뭐 심해, 뭐 심해라고 했을 때뭐 깊은 바다라는 뜻도 있고 너무 심해, 넌 너무 심해 뭐 이럴 뜻인데 어쨌든 근데 여기에 뭘 붙이니까 성을 김심해라던가 뭐 최심해라던가 정심해라고 하면 그나마 놀림거리가 안 됐을 텐데 얘는 성이 뭐였어? 한이요. 한씨였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심해. 한심해, 어우 저거 한심해 뭐 이렇게 해서 성하고 이름하고 붙이니까 아주 뭐하게 이상하게 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하고 이름하고 따로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성하고 이름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좀 이상해지는 그러한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다면 아이디어를 내보란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요. 어, 한미경. 어? 한미경. 미경이야, 미경이. 그러니까 미경이라는 이름은 별 문제가 없어. 실제 없어요. 미경이라는 이름이 많아. 김미경, 이미경, 정미경. 근데 얘가 하필 성이 뭐라고? 현. 현씨면 뭐가 되는 거야? 현미경. 현미경이 되는 거야. 그래. 대금이가 아주 재밌는 걸 잘 얘기했네. 자,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음. 회사 나가는데 성이 있어요. 아, 상상한 것도 돼요. 어? 상상한 것도 돼요. 뭐 한 것 된다고 대금아? 상상한 것도 돼요. 상상한 것도 되니에요. 해봐. 음, 이름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네, 하늘이고요. 어. 성은 밤하늘. 밤씨가 있어? 밤은 밤씨가 밤새. 되면 밤하늘이 될 거다. 그래. 나쁘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생각했는데, 이름이 이제, 성도 돼요. 엉뚱한 어떤 그런 이름이 돼버리는, 아, 상해야, 상해. 생각났다. 왜, 뭐, 이상해. 성이 뭐야? 이상해. 이씨가 되면 뭐야? 이슬. 이상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상해라는 코미디언 이름이 있었어. 자기 이름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상해인데 이상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또 한심에도 결국 이와 비슷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거기 있잖아요. 아, 한미경도 실제 사람 이름이에요. 정말 현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와, 그것도 있었는데. 뭐, 시연이 뭐, 성이 김이고 이름이 형이에요. 김형. 선생님! 선생님 이름 비슷한 시켰어요. 뭐, 김선배. 김선배. 아유, 네. 그거야 뭐, 근데 꼭 김영이 아니라 뭐, 이형, 뭐, 박형, 뭐, 이것도 다 저기지. 꼭 김씨라서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 이거는. 근데 이름 자체가 이상해요. 동생이면은, 야, 형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습니다. 또 태양 뭐, 이름, 또 특이한 이름이 뭐가 있지? 이름 중에 소트 잘 많이. 자, 두 번째로 우리 대금이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바로 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자, 이 책에서 용과 친구들. 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야? 이 책에서 이 용과 친구들이 어떤 인물들이야? 음, 용과 친구들은 어떤 인물로 설정돼 있어? 일진 같은. 어, 일진. 6학년 형들이지. 네. 또 뭘 잘해? 농구요. 농구 선수, 농구 대표야. 그리고 누굴 괴롭혀? 어, 책 106쪽, 현수요. 107쪽. 현수요. 현수. 현수를 괴롭혀. 현수는 바로 아, 한심의 친구지. 그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사건? 학폭. 꼭, 학폭 사건을 일으키고
요 학폭 사건을 일으킨 요 용과 친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시키기 위해서 결국 한심회가 또 여러 가지 활동,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친구들, 현수를 괴롭히는 학폭을 일으키는 이 용과 친구들이 처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한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용과 친구들이 이른바 빌런이라고 해야지, 악당으로서 이 책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들이 처벌당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학교 폭력 때문에 피학점이란 것을 만들었잖아. 너희라면은 학교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 거야? 자, 지금 시연이가 말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144쪽입니다. 그거 우리 시연이가 한번 읽어주자. 피학점 제도가 뭔지. 피학점 제도. 피학점을 따야만 학교를 당당히 졸업할 수 있다. 피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피학점 교실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폭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피학점을 딴 학생에게는 졸업식 때 영광의 피 배지를 수여한다. 피는 피는 평화의 약자. 그렇지. 그래서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비폭력 실천을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단지 아까 얘기했던 용과 그 친구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피학점 제도를 만들므로써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이 한시배가 앞장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떠한 제도가 생기기를 바라는지,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피학점 제도와 같은 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문제 제기였습니다. 시연이 진행해. 네. 음, 어, 시연이가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은호나 대금이 지명해도 되고. 네. 대금은 무엇을 만들 거야? 아니, 어떤 제도를 만들 거야? 나는 모르겠어. 음, 은호야, 너는 어떤 제도를 만들 거야? 음, 은호가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은호야. 너가 지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뭐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한다던가 아니면 발표할 거면 지금 발표한다던가 해야지. 그래야 시연이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감을 잡지. 안 그러고 은호가 가만히 있으면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지. 은호야. 난 나중에 생각나면 발표할게. 나는 A 학점 제도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사과 싸우거나 그랬을 때 꼭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사과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또 사과는 과일 사과이기도 하니까 과일 사과는 영문으로 시작이 A니까 나는 A 학점 제도라고 만들었어. 사과가 애플이라고 해갖고 A 학습도 한 거야? 네. 하하, 그렇군. 자,
은호하고 대금이가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시연이가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생겼어요. 음, 그거 바로 음식 잘 먹기 제도. 음식 잘 어? 먹으면 급식 음식을 적게 남길수록 점수 주는 거예요. 적게 남길수록. 아, 대금이는 그러면 뭐 급식시간 이럴 때 음식을 적게 남기기? 네. 아, 그리고 각반에서 가장 적게 남긴 점수가 가장 높은 애를 상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급식이 남긴 친구 진짜 많거든요. 그 남기는 친구가. 음, 급식에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많이 남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음식 남기는 양을 측정해서 가장 적게 남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네. 시연이 진행해. 네. 너희는 이 책의 주인공인 한심해. H가 어떤 성격인 것 같아? 대금은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누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조금 활발한 아이인 것 같아. 음, 나는 진짜 이름처럼 살짝 한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 희망? 희망이 가득 차고 활발한 아이인 것 같아. 겁이 없고, 웬만한 일에 겁이 없고, 활기찬 그런 아이인 것 같아. 우리, 저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 한심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시연이가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은 어때서 처음에 주변 사람들 한심해에 대해서 피했어요. 어? 주변 사람 다 피했어요. 또 약간 이상한 친구 생겼어요. 이상한 친구라고.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 또 한심해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이름 그대로 어우 쟤 한심해. 어? 왜 한심하다고 생각한 거야? 음, 여러분이 봤을 때 한심의 행동 중에 제일 한심한 행동이 뭐야? 너네들이 봤을 때. 시연이나 은누나 대금이 봤을 때. 한숨 잡는 거예요. 한숨 잡는 뭐라고? 거. 한숨 잡는 거예요. 한숨을 채집하는 거? 네. 그게 네가 보기에 제일 한심했어? 네. 왜? 아니, 왜냐하면 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잡을 이유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 그래.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해보기로 하고. 은호는 혹시 이 한심의 행동 중에 제일 한심한 행동이 뭐였어? 어, 옷송이를 숨긴 데다가 자기 H 앞글자를 써놓는 거. 다시 얘기 줄래? 때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 자기가 꽃송이를 숨긴 데다가 음, 그 H라고 자기 앞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그게 왜 한심한 행동이야? 음, 굳이 써놓지 않아도 애들이 보면서 음, 꽃송이를 보면서 혼자서 느낄 수 있는데 음, 그걸 또 표현하려고 한심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이는 저는 그 붙박 지우개랑 음, 실내화에 끈 음, 매달아 놓은 거야. 왜? 왜냐면은 지우개는 그 어디 서랍 속이나 가방 속에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음, 아니 본드는 좀 아니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되는데 굳이 본드칠로다가 박아두면 지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뺐다 어, 붙였다도 못하니까. 음, 그리고 실내화에 끈 묶어 놓은 것도 음, 잘못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음, 좀 위험하고 음, 달리다가 음. 다리를 뒤로 좀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훅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서요. 음.
그래. 선생님도 사실은 지금 시연이가 말했던 부분들이 그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왜 지우개를 책상에다가 본드로 붙여놓을 생각을 했던 거야, 은호야? 계속 잃어버리니까. 자꾸 지우개를 잃어버리니까, 지우개가 자꾸 잃어버린다. 그럼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책상에 본드로 붙여놓으면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말 돼, 안 돼? 힘들죠. 말 되잖아. 근데 이게 왜 문제였던 거야? 왜 문제인 거야, 시연아? 지우개를 안 지우개가 잃어버리지 너무, 어, 지우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본드로 책상에다 붙여놓으니까 지우려면 공책을 지우개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박박 문대서 지운다는 건데 그러면 지워지지가 않은 거지. 자, 그러면 지우개를 자꾸 잃어버리는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대금이 은호 시연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 같아? 자꾸 지우개를 잃어버리는 아이가 있어. 여러분 자꾸 지우개를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저는 음, 일단 책가방이나 서랍이 있다면 서랍 속 그런 데에다가 넣어놨다가 수업 시간에 음. 꺼냈다가 쉬는 시간 날 때 다시 서랍 안에 넣어놓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은호는? 저는 그 공책이나 이런 데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그, 지, 그 지우개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써놔서 다음에 까먹어도 다시 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공책에 포스트에다가 지우개 위치를 써놓는다. 네. 대금이는? 저는요, 음, 근육에다가 한줄 뒤를 약간 뭐 칠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뭐랄까, 약간, 나도 이게 약간 전용 통 같은 거, 통 같은 거, 통. 통 같은 거 아니면 그 주위랑 잘 잃어버리고 넣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잘 잃어버리지 않지 않을까요? 음. 선생님은 지우개 목걸이 생각했어. 지우개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 만드는 거야. 목걸이에다가 지우개를 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실제로 자꾸 지우개를 잃어버리니까 지우개 필요할 때마다 지우개가 없는 거야. 이거를 발명으로 연구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 바로 뭘 만든 연필 거야? 뒤에다가 그거 한 거요?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우개를 잃어버릴 염려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아이디어 발명품이 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자, 근데 이 한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 하나만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는 뭐 하지 않은 거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지우개 잃어버려? 그러면 폰트에다 박어. 그럼 문제 해결됐잖아. 근데 그러면 문제가 지우개의 원래의 기능, 잘 편하게 지울 수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다른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 점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아프리카 가난한 가난한 가정에 옷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벌거벗고 다니거나 막 그 한옷 갖고 막 오래오래 입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뭐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어때? 착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실 알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옷을 몇 벌을 더 사줘요? 우리나라에서 뭐 헌옷, 안 입는 옷을 뭐 해서 모아서 그 옷을 뭐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아, 네. 해준다. 어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러분들 옷들이
막 낡아서 버리지 않잖아, 요즘에는. 여러분이 쑥쑥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또는 요즘에 워낙 옷을 많이 사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서 깨끗하고 새 옷인데도 그냥 철철이 이렇게 옷을 버리잖아. 내놓잖아. 그런 옷들을 깨끗이 세탁해서 아프리카에 보내주니까 아프리카 가정의 아이들이 옷들이 잘 입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옷이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이 아프리카의 옷 공장, 옷 가게가 다 뭐 했어? 망했다. 망했다라고. 은호, 왜 아프리카의 옷 공장, 옷 가게가 다 망할까? 우리 한국에서 공짜로 음, 지불해 주니까 음, 굳이 사가지고 어,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망하더란 얘기야. 자, 그럼 이 나라는 아프리카 옷 공장이나 옷 가게가 망해버리면 이 나라는 계속 앞으로 어떻게 돼? 안녕하세요. 계속 앞으로 옷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을 능력이 없잖아. 이해가? 네. 그러면 네. 사실은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우리가 헌 옷을 보내줄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 더 좋은 해결 방법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 돈이요. 아, 돈을 보내주면 왜? 돈을 보내준 시민들이 햇도 할수 있어. 힘줘가지고 그 옷가게에 사서 옷기들 거의 햇을 올라간 거잖아요. 어, 지금 대금이가 말한 대로 돈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옷가게에서, 옷공장에서 옷을 살 거 아니야. 그럼 이 옷가게하고 옷공장이 더 잘 돌아가겠지.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을 하겠지. 그리고 옷 만드는 기술도 더 발전하겠지. 그럼 오히려 옷공장, 옷가게도 잘 되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옷을 더 잘 입게 되는 그러한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가? 네. 선생님 뭘 말하는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과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더 좋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지. 그 이야기가 바로 아까 이 얘가 지우개를 박는 거라던가 실내화를 안 잃어버리게 해서 두 개 사이에 끈을 묶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긴 하나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그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대금이가 얘기했던 한숨 채집하는 게 너무 한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인공은 도대체 왜 한숨을 채집했는지 한숨을 채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소녀 H 한심에는 왜 한숨을 채집하는 거야? 은호야? 은호가 지금 꽃송, 없나? 은호, 꽃송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숨을 채집해서 꽃송이를 만든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얘기일까? 음, 진짜 한숨을 채집하면 진짜 꽃이 되는 거야? 시연이 아니, 어떻게 생각해? 음, 한송이 꽃송이가 되고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해서 그러니까 한숨을 모으면 진짜 꽃송이가 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지? 음,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이 한숨을 채집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게 꽃송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요. 자, 책 87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등은 정작 신경을 고여 있었다. 나는 체육관 후문에 있는 벤치 밑에 비닐봉지를 놓았다. 그리 벤치 위에 H를 실었다. 이곳에서는 안 되는 싸움을 남자들이 싸움을 했다. 자, 이곳은 자주 남자애들이 뭐 했다? 싸움을 했다. 했다. 그 곳에다가 지금 비닐봉지를 숨겨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속 읽어봐. 상대 교실에 있는 복도 끝에는 커다란 선이랑 화분이 있다. 쉬는 시간이 힘든 두 아이가 하나를 들고 간다. 생각을 장난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끌려간 아이는 장난이 아니었다. 화분 H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용실을 넣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남자애들이 자주 싸우는 곳. 지금 여기서는 힘센 두 아이가 한 아이를 끌고 가서 괴롭히는 곳. 자, 그 다음부터 읽어봐. 교실에 있는 사무고랑 17번에도 비닐봉지 숨겨 놓았다. 17번은 도연이의 사무관인데 아이들 일부러 쓰레기를 치워놓고 있었다. 자, 이것도 도연이라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곳.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신는 교탁 안쪽에서 비닐봉지를 숨겨 놓았다. 선생님이 볼을 둘 때 아이들과 교탁불을 떼어 놓았다. 그것도 결국은 선생님한테 뭐 하는 곳? 신나는 거. 혼나는 벌 거. 받는 곳, 벌 받는 곳, 혼나는 곳이야.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88쪽 시연이. 나는 바랐다. 아이들이 비닐봉지를 찾을 수 있기를. 그 속에 비치는 꽃송이를 볼 수 있기를. 그래서 89쪽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연이 계속 읽어. 그래서 어디선가는 싸움이 멈추고 또 어디선가는 힘없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또 누군가는 먼저 쓰레기를 치우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아, 이것이 H 표시가 뜻하는 것이다. 어, 자, 여기서 H가 뜻하는 어떤 그런 표시가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한심해가. 음, 이 아이가 바라는 것. 결국 아이들의 싸움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꺼지기를. 멈추기를, 끝나기를. 또 힘센 아이들이 약한 아이를 데려다 괴롭히는 일이 끝나기를. 끝나기를. 또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혼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멈추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숨은 언제 쉬는 거야? 여러분 한숨 언제 음, 쉬어? 힘들 때요. 어? 힘들 때요. 힘들 때 우리가 한숨 쉬어. 아이고 힘들어. 한숨 쉬어. 아유. 또 언제 한숨 쉬어? 음, 화가 날 때. 어. 화가 날 때 한숨 쉬어. 화가 날 때. 어? 화가 날 때 한숨 쉬어. 그래서 그러한 한숨들을 다 뭐 하는 거야? 모아서 모은다는 얘기는 그러한 한숨들이 모아지기를 바라는 거,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리고 그러한 한숨 대신에 뭐가 피기를? 꽃이 꽃이 피기를. 피기를. 거기서 말하는 꽃은 평화, 위로. 그 한숨 대신에 평화와 위로가 싹트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지. 잘못 아까 그 용용 마지막에 아까 또 얘기했는데 그 용과 그 친구들이 현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한심해가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시 한번 쭉 얘기해 볼까? 한심해가 한 노력을 그 용과 친구들이 그 친구 현수를 괴롭혔을 때 한심해가 어떻게 행동했어? 음, 오히려 나서서 싸웠어요. 누구랑?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막 용과 막 용, 싸웠어? 어, 111조 누굴 찾아가? 음,
자, 그냥 제일 처음에 111쪽이 문제가 아니라 109쪽. 109쪽. 뭐, 어떻게 했어, 행동을? 선생님께 신호를 보냈어요. 학교 신고함에다가 더 넣었지. 어? 네.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지. 이유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읽고 그렇지, 무슨 뜻인지 깜빡해요. 모르게 암호로 쓰다 보니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어. 자, 그 다음에 111쪽에서는 누구 찾아가? 음, 음, 111쪽에 누구 아니면 다임쌤을 선생님, 찾아갔어. 다임쌤은 뭐래? 그 말풍선 보면 알 수 있지. 다임쌤은 뭐라고 그래 말해? 아,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양쪽 다 잘못 있겠지.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하는 게 그래서 문제야. 112쪽에 또 누굴 찾아가? 교장 선생님이랑 교장쌤 찾아가. 교장쌤 또 뭐래? 교장 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쪽으로 어, 생각하자는 이때 거잖아. 더 중요한 얘기겠지. 대금이 책 보고 있어? 112쪽? 12쪽이요? 112쪽. 네, 보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 교장선생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그거 말고, 그건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고. 은호 좋은 112쪽 쪽으로 있어? 생각하는 거다. 그거 말고, 그 112쪽 밑에 교장선생님 입장에 나와. 교수님은 아주 곤란한 규정을 지었다. 곧 전국 어린이 농구대회가 열린다고 했다. 학교 농구대회에 가장 실력이 좋은 아이티 용이었다. 여기 빠짐에 학교 영수회사도 했다. 그래, 우리 부모가 학교 농구가 더 기술이 있다고 했다. 지금 대금에 읽은 부분들에 읽었는데 그게 뭔 말이냐고. 교장선생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음, 학기 명성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 농구대회 때 용이가 뭘 잘하는 아이야? 농구요. 농구 잘하는 아이, 농구 대표야. 그래서 이 용이 나가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데, 이 학폭 사건이 터지면 용이 대표 나갈 수 없어요. 없고, 그러면 학교가 우승 못하고, 그럼 학교가 명예롭지 못하다. 그러니 용이 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그 학폭 사건은 묻어둬야 된다. 문제를 안 삼겠다고 그러잖아. 어때, 은호? 이런 규장쌤의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대표 선수인 용이 대표로 뛰어서 우리 학교가 우승하는 게 중요하니 용을 혼내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은호야? 저는 아무리 자기 학교가 이기는 게 좋아도, 어, 진짜 공평하게 학폭이 일어났다고 해서 친구와 면담을 해보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수현이는? 저도 교장 선생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폭력을 아무리 학교에서 학교끼리 농구 경쟁을 해서 용이 이기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에 용이 잘못이 있지만 지금은 학교를 위해서 걔가 뛰니까 그냥 조용히 해. 약간 이런 식이니까. 음, 선생님들이라면 학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음, 교장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금이는? 저는 너무 조효 선배님이 만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부장 선배님이 할 거 말이야 학교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음, 학교 사건이면 학교 거 해결해야 되고 행사도 정해야 돼. 할 바쁘고 맞는데 그러니까 농구대회 이제 명성보다는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해야 돼. 아이가 뭐 교육청 신고할 수 있잖아. 책임지자고 부모님 이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영상이 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지. 농구대 음, 진짜 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기겠다고 해도 기계에서 하겠지만 그 부모가 부여 같은 것도 아니고 음, 그렇지. 그리고 자, 선생님들의 선에 권리가 없어요. 학교 선에 권리가 음. 있다. 자,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한심에는 학교 그 선생님들 중에 시인도 찾아가고 엄마한테 얘기해 보기도 하고 교육청, 교육감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다들 무관심 하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한 행동은 그 피켓팅 여기 129쪽 용기 피켓을 들고 용과 투칭은 사과하라고 이른바 1인 시위라고 그러지. 시위를 시작해 시위. 근데 그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해. 그래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여기 139쪽에 보면 결국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서가지고 마침내 그 학폭위가 열리고 그 용이 사과하게 되고 또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던 그런 피 제도가 실시하게 되는 그러한 또 그 이야기들이 쭉 그려짐으로써 이런 학폭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불이한 일, 올바르지 않은 일, 오히려 나쁜 사람이 더 막 잘 되는 그런 일이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나왔던 한심회처럼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인 적이 있었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우리 지금 대근이가 살고 있는 곳은 신라 땅이었고 은호하고 시연이하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땅은 아마 이렇게 백제 땅 주로 이제 백제 땅이었을 건데 물론 한때는 시연이가 살고 있는 땅이 고구려 땅이기도 했었어.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세 나라 중에서 우리 고구려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음. 어,